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점심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술랭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와, 9월이 또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인데 시장이 정말 첫 거래일부터 왜 이렇게 맥이 빠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도 오고 시장의 흐름들도 맥 빠지고 뭔가 이중으로 축축 빠지는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저희가 종목 상담 통해서 진단 하나하나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저희가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되었던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또 동의 없이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분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내뱉어 봐야겠죠. 제1사이트 S의 또 강호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말 잘 지내고 오셨나요? 네, 주말 잘 보내고 왔습니다. 주말에 또 특별하게 뭐 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아니요, 딱히 하는 건 없고 여전히 뭐 운동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동 중요하죠. 네. 9월이 이제는 딱 시작인데 9월의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박스권 흐름 안에 좀 갇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소 게임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 별점을 주자면은 2개 정도로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 섹터에서 수급이 버텨주고 뭐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뭐 2차 전지와 같은 다른 섹터를 들어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전에 상승을 보였었던 섹터에서 빠져나와서 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별점은 한 2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도 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네, 단짠단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뭐 단짠단짠을 먹게 되잖아요. 단 거 짠 거. 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일희일비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제 섹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앞서 이제 시소 게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한 섹터가 계속적으로 뭐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이 섹터에서 한번 들어왔다가 저 섹터에서 들어왔다가 또 저 섹터로 한번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완전한 바닥이다, 이제 턴어라운드의 시작이다라고 좀 보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바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이동하는 거는 일단은 확인은 됐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짠인데 빠른 또 순환매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박스권을 탈피는 과연 9월에 언제쯤에 좀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도 여러분들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카니님 출석, 그리고 카니님 꿈하 하면서 꿈돌이님도 오셨고, 카니님 그리고 주실랭님 오셨습니다. 제1사이트 경제TV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시장 궁금증 여러 가지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밝으신데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젠큐릭스고 3,840원에 20%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젠큐릭스를 들고 계신 지는 좀 어느 정도 기간이 되셨어요? 네, 한 2주 된 것 같아요. 2주. 어느 부분이 가장 매력 있어서 이렇게 매수해야겠다 결정하신 걸까요? 그때 이제 요한양행 때문에 한참 뭐 이렇게 폐암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유행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폐암 진단 키트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왜 이러는지 계속, 모르겠죠. 네, 계속 알겠습니다. 이제 내려가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유한양행으로 인해서 뭔가 좀 폐암 관련해서 엮이면서 이거 잘 갈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빠져요? 딱 바로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네. 여쭤볼게요. 뭔가 낙수 효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슈 소멸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건?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폐암과 관련해서 뭐 유한양행이 이제 렉나자를 통해서 한번
쌓아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폐암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으로서 좀 수혜를 좀 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얘기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바로 시소 게임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물론 반도체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에서 조정이 나와주면서 그 수급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났다.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 완전히 2차 전지로 옮겨간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게다가 이제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폐암 진단과 관련해서 이번에 세계 폐암 학회가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인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초록을 좀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스케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제약바이오 강세, 그리고 이 폐암이 좀 강조가 되게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양봉에 연달아 양봉이 좀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는 지금 조정 구간에서는 크게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량이 좀 다 빠져나갔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당분간 좀 쉬었다가 다시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좀 쉬어갈 때 다시금 제약 바이오가 또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계 폐암학회도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실려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지지 구간을 좀 보실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2,500원 구간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2,100원까지 내려갔기는 했는데 여기를 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역량으로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 이전 급락이 나오기 이전에 저점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또 매수가가 거의 딱 지금 고점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다음으로는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 3,800원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을 하지 못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하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승이 나올 때는 최소 200만 주, 그다음 좀 실려준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400만 주 이상은 좀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만 주나 200만 주 좀 거래량이 들어오는지를 다음에 상승 때는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네, 저희가 또 알겠습니다. 선물 드려야겠어요. 지금 주식 관련해서 궁금증 많으시면 저희가 책 선물 드리고요. 혹은 저는 텀블러를 좀 더 좋아해요 하시면 텀블러 드릴 거거든요. 둘 중에 뭐가 또 마음에 드세요? 네, 텀블러요. 텀블러요?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갑니다. 텀블러 저희 드릴 예정이니까 전화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또 문자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94번님의 리튬 포어스입니다. 2,030원에 10% 비중인데요. 이 종목 제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리튬 관련해서 지금 11%로 지금 껑충 급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하루 단타를 좀 하시는 분들한테도 전략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 들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측면들까지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데 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 뭐 이 심리적인 측면으로 오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리비아 염호 개발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뭐 리튬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오고 뭐 리튬 포어스도 마찬가지로 리튬 관련주기 때문에 같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오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전에 작년에 보였었던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이제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다른 국면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빠져나오는 물량들이 지금 2차 전지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들어올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 업황이겠죠. 이 전기차에 대한 전방 산업을 좀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확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을 했다라든지 뭐 재고가 갑자기 확 떨어졌다라든지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리튬포스와 같은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도 여전히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리튬포스는 이 염호 개발 과정에 지금 그러니까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주가가 좀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냐 혹은 실제로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냐 이거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가는 종목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익절가, 손절가를 잡아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 손절가를 잘 잡아서 리튬포스는 좀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좀 급등세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좋은 일로 또 수익 실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또 전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주슐레인 저희 또 오늘 몇 번째로 시청하셨어요? 저 매일 보고 있고요. 진짜요? 종목 네. 상담은 두 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 오늘 한미반도체 가지고 있는데요. 네. 15만 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만 700원에 25%. 그럼 조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네요, 지금. 네, 이게 근데 언제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해가지고 저는 한번 반도체를 뭐 원래도 좀 좋아하셨어요? 그 투자하는 거 반도체 섹터에? 네, 원래 계속 꾸준히 해오긴 했는데 이게 엔비디아 보면서 이게 한국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러다가 찾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까지 가신 거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엔비디아가 너무 잘 가니까 야, 우리 국내에 뭐가 있을까?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HBM TC 본더 장비 실적이 좀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좋고 있는데 재무제표랑 주가랑은 좀 반대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조금 몸살려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점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 증시를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완전 추종하는 정도로 상승이 나오면은 갭상승이 나오고 하락 나오면은 갭하락으로 출발하고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도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힘이 조금 빠진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물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TC 본더로서 이 HBM 밸류체인에 있어서는 가장 좀 강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수급과 결국에는 이 시장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투심 자체가 조금 꺾이는 분위기라서 그리고 또 메이저의 수급들이 조금 빠져나오는 분위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반도체 같은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을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10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소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2차 전지가 오늘 올랐다가 뭐 며칠 동안은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조정이 나와줄 때 다시 좀 반도체로 들어가 주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힘을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차라리 좀 정리를 하셨다가 뭐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하셨다가 다시금 좀 저점이 잡히는 구간에서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왜냐면은 한미반도체가 뭐 좋고 앞으로 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23년도 초에 이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고가가 19만 6천 원이었어요. 거의 20배가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어느 정도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HBM 밸류체인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서 이미 어느 정도 수혜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런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반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실적이 꺾이게 된다면 반도체에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미 반도체로서는 그렇게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적은 뒷받침이 되나. 근데 이게 지금은 뭐 20만 원 다시 끌어올릴 정도의 모멘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런 주가가 이전 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좀 단기적인 관점 혹은 스윙 정도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구간 또 유의미한 가격대이고 또 호가도 변경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깨게 된다면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센티멘털 자체도 좀 무너질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비중 25%인데 일단은 13만 원 구간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반등일 때. 근데 13만 원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13만 원 구간을 좀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좀 빠질 때도 사실 반도체 오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이랑 지금 텀블러 있는데 어떤 선물 좀 원하세요, 시청자님? 텀블러로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텀블러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텀블러를 많이 원하시네요. 여러분들 주식 공부할 때 또 다양한 재테크할 수 있는 책 보면은 또 도움 되거든요. 우리 강훈진 전문가님 책 좋아하세요? 네, 그래도 꾸준하게 읽는 편이기는 해요. 3초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식 책은 좋아하시잖아요. 주식 관련한 책. 네, 이제 주식 책도 보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책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뭐 명상 심리적인 뭐 측면들 이런 거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주식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중요하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주식 책이나 이런 거는 워낙에 뭐 많이 읽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나의 심리를 다스리는 게 조금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진짜 마음을 잘 챙겨가는 게 인생에서도 투자에서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튜브에 우리 은주님이 저 책 받을래요, 상담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분은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SKC입니다. 15만 원은 15% 비중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살려주세요 유유하셨어요. SKC 동박 사업을 맡고 있는 손 자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SK 넥실리스라고 하는데 이 자회사를 또 품게 된대요. 이게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적자를 흑자로 좀 만들고자 하는 경영 효율성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회사를 품게 됐을 때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돼서 주가도 선순환을 좀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자회사가 결국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들어와서 나쁠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SKC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이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적자가 뭐 2천억 정도의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덜어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별도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지금 SKC 별도로 봤을 때도 적자를 기록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뛰어넘는 그런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연결 회사 뭐 자회사들이 적자 폭이 좀 크다라고 좀 봐야겠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네. 것들을 좀 축소를 해준다라면은 당연히 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일단은 SK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SKC가 과연 어떤 걸로 올랐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올랐었던 게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SKC 같은 경우에 실제로 좀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좀 휩쓸릴 수가 있다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SKC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오늘 3%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앞서 봤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네.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미루어 봤을 때는 일단은 장기 이평선 적어도 지금 121 이평선이 좀 우후 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지금 13만 5천 원 구간 정도는 상단에 좀 안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 반도체 관련주, 특히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주가 상승을 좀 보였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모멘텀이 좀 붙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와 관련돼서도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차 전지 소재인 이 전지박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반도체가 아니라 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시켜주고 시장에서 또 부각을 시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반등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있어야 되고 다른 모멘텀들도 좀 붙어줘야지 수급도 몰리고 거래량도 좀 실을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런 얘기들 해주시니까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은주님께 책 저희가 선물 드릴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우리 제작진이 문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책 재밌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사연 볼까요? 1698번님이 스튜디오 드래곤 신청해 주셔서 볼게요. 42,900원에 25% 비중 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저 괜찮은 건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워낙에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드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최근에 감사합니다 아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그 드라마 안 보셨구나. 굉장히 재밌었는데 드라마도 눈물의 여왕 보셨어요? 아, 눈물의 여왕은 봤습니다. 네, 이게 다 스튜디오 그쵸. 드래곤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좀 요즘에는 외국에서도 그렇고 OTT 시장에서도 이런 드라마들이 또 흥행을 하다 보니 주가는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게 그동안의 뭐 실적과 부분들이 좀 이런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는 조금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이런 OTT 업체나 이런 컨텐츠에 관련된 업체들 봤을 때 수익성이 굉장히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였는데 뭐 최근에 뭐 이 컨텐츠 관련된 논란을 좀 보자면은 네. 결국엔 최근에 이제 출연진들에 대한 뭐 출연료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수익성 악화를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됐고 또 OTT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쟁이 계속적으로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뭐 눈물의 여왕이라든지 네. 스위트홈 이런 것들은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좀 인기를 흥행을 얻었었던 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컨텐츠 이 섹터 자체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좀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는데 일단은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이 조금씩은 이제 좀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는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좀 부진했었던 부분은 이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계속적인 우하향 흐름을 좀 보이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제 다른 주소 섹터들이 조금 주춤하게 되면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한 번쯤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뭐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전히 고가권에 지금 위치를 하면서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증시에 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네. 좀 잘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 뭐 신고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항상 미증시에서 좀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섹터나 뭐 종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좀 후발주자로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35,000원 구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바닥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은 턴어라운드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5,000원 구간에서도 좀 턴어라운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기다린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분위기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예요. 제닉 신청해 주신 2311번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5,100원에요. 5% 정도 짧게 단기로 들어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도 좋을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고 오늘도 5%대로 강세를 보여요. 3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양봉 캔들 나왔거든요. 마스크팩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네. 화장품주 좋은데 이때를 뭐 이익 실현의 타이밍으로 봐야 할 건지 조금만 더 들고 가 볼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과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네. 일단은 풀리고 나서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다시 뭐 화장품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버텨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이제 과열 기간 동안 화장품주들이 다시 좀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풀리고 나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홀딩. 네, 지금 네. 근데 이제 제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마존에 좀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급등세를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게 물론 지금 화장품주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북미 시장이나 이쪽으로 조금 이 채널을 좀 확대를 시켜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좀 중점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닉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계속적인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제닉 같은 경우에 이전 과거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으로 이 마스크팩이 굉장히 좀 유행하게 되면서 크게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인데, 사실 그 이후로는 뭐 지금 중국에서 크게 빛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들이 올해는 좋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닉은 못 갔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존, 이제 북미향으로 좀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런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실적이 근데 이제 찍힌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승세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진짜 실제로 아마존에서 뭐 마스크팩이 잘 팔리고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옮겨져야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은 항상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열 풀리고 나서 뭐 5일 이평선이나 지금 5일 이평선까지만 해도 좀 이격이 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좀 수익을 챙겨두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왜냐면 구간에서 비중이 좀 정리할까요? 5일 이평선 정도만 5일 보시면 될 것 이평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비중이 뭐 5%로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 과열 풀리기 전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보시고 그 뒤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소형주가 급등하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과열 풀리기 전까지만 들고 계시고요. 5일 이평선 깨지면 그때는 또 이익 실현하시면서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챙겨하자라는 전략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께는 저희가 열심히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책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댓글 보시면요, 거기에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나갑니다. 문자샵 9083번으로 또 종목에 대한 또 그 주소, 집 주소 그리고 이름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너튜브에서도 정말 제닉은 너무 소형주라 무섭다. 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많거든요. 네. 전문가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단기라고 했던 그 기간 어느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적정할까요? 그거 이제 보통 한 일주일 내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은 이제 수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적은 물량, 그러니까 왜냐면 시장에 돈이 많으면 사실 무거운 종목들도 쉽게 올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00% 정도가 넘게 올랐는데 이제 시총이 550억이에요. 그러면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뭐 200억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면은 그만큼 쉽게 혹은 적은 물량으로도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가가 그러니까 즉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빠질 때도 너무 쉽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다가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런 종목들을 이제 뇌동매매나 혹은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서 네. 고점 구간에 샀는데 이게 갑자기 10%씩 밀리게 되면은 손절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매매하기보다는 소형주인데 차라리 뭐 재료가 좀 있거나 혹은 섹터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될 때 바닥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네. 그러면은 이제 홀딩이 좀 가능하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6,500원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사자마자 막 6,000원까지 밀려버렸다. 이런 것들을 막 일주일 동안 홀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소형주를 매매할 때는 확실한 나의 이 시나리오를 짜둬라. 내가 익절을 어느 정도에 할 것인지 혹은 손절을 얼마에 할 것인지. 네. 그리고 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내가 이 종목을 한 5% 정도 주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지만 막상 급등이 나오면 또 안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다. 그러면 수익권이었는데 아쉬워서 못 팔아요. 그럼 또 다음 날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더 아쉬워서 못 팔고 항상 이렇게 좀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시나리오를 잘 짜자. 네, 내가 좀 덜 먹더라도 확실한 익절 라인 이런 것들을 정해두고 매매하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사시기 전에, 매수하기 전에는 언제 매도를 하고 언제 대응 이렇게 해야겠다 전략 세우고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026958-9082번 문자샵 9083번으로 지금 바로 또 문의 주셔도 됩니다. 하나 더 살펴볼게요. 7877번님의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30만 원에 35% 비중인데 제가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 오늘 팔아버려도 될까요? 팔아도가 아니고 팔아버려도 될까요?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들고 계셨는지에 대한 좀 마음이 느껴지죠? 네. 최선지들 이제 뭐 반등할 거다 뭐 이런 리포트 나오면서 좀 오늘 섹터들 좋은데 포스코 퓨처엠이 평단 끝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급등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사실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정말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은 오늘 이게 단기로 끝날 것인지 이걸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오늘 같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 들어온 상황에서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는 언젠가 한 번쯤은 가야 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금 이 첫날 하루만 보고 매도하기에는 다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서 반도체나 반도체도 이미 어느 정도 좀 탄력이 많이 약해졌고 만약에 오늘처럼 이 제약 바이오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파니까 어디로 갔나요?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좀 같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이 소재 측면에서는 갈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 혹은 에코프로 이 두 개가 대장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차 전지 섹터가 좀 살아난다 혹은 메이저들이 이제 다음 주도 섹터로 2차 전지를 정했다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하시는 게 항상 이거죠. 내가 정말 오래 기다렸다. 근데 이제 파니까 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2차 전지가 좀 자칫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오래 기다리신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고 판단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주가를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한번 질문을 주신다면은 일단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열이 또 풀리기 전까지 포스코 퓨처엠 오래 기다렸는데 지금 하루 보고 판단은 하지 마시고요.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저희가 또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텀블러 여기 음료 담아 드시라고 선물 드릴게요. 지금 방송 끝난 뒤로 제작진 전화 갈 테니까 7877번님은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종목도 있고요. 수익은 나는데 언제 매도 타이밍을 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들이 계시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 저희 방송 시작하면 바로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또 강호진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또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강호진 전문가의 픽 수익의 맛 탑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시스템, 녹십자, STX, 그린로지스, 리가캔바이오, 국제약품 모두 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상승률이 다 30%가 넘습니다. 뭐 여기서 뭘 봐야 될지도 고민되는데요.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강호진 전문가님, 전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지금 네. 전체 우리 주식랭 출연자 전문가님들 중에 처음으로 누적 수익률 200%를 돌파하셨거든요. 네.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수익을 좀 드릴 수 있었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 굉장히 저도 만족하고 있고 일단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이제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제 누적 수익률 500%까지도 한번 달성을 해보자. 이런 각오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내가 누적 수익률을 500%를 만들겠다. 지금 200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300까지도 금방 또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에이스 볼게요. 그리드 위즈 살펴볼까요? 19일 추천한 이후에 23일 가격 체결. 시장 대비로는 이제 아웃퍼폼 때문에 못 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 혹시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어때요? 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눌림목 형성 이후에 좀 반등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인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진입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거래량 없이 좀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21 이평선 상단에서 다시금 좀 반등을 시도하는 좀 전형적인 이 눌림목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뭐 거래량이 뭐 250만 주 이상 일단 들어오게 되면서 35,000원 구간만 돌파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뭐 35,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의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으로는 당연히 21 이평선 손절가로 잡아두시고 진입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입해도 나쁘진 않다. 그리드 위즈 또 얘기 전해주셨고요. 오스코텍 살펴볼게요. 지난주 29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 42,000원 부근으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상단을 좀 뚫어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이 종목한테는. 상단 뚫어낼 수 있는 힘은 있습니까? 네, 아직 힘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제약바이오, 뭐 2차 전지, 반도체 여기 안에서 지금 시속 게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어지고 네. 있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오늘 이제 처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수급을 조금 가져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뭐 이어질지 혹은 이전에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를 두고 봤을 때 반도체가 오르는 날에는 2차 전지가 좀 쉬었고 2차 전지가 오르는 날에는 좀 반도체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쉬어간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저점을 깨고 막 추가적인 하락이 막 나왔던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뭐 2, 3%의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수급을 받는 날에는 뭐 10%도 상승이 나와주고 이런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시속 게임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 완전히 떠나서 2차 전지로 몰려 들어오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렸죠. 이제 WCLC, 그러니까 세계 폐암학회랑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모를 이번 달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주, 2주 정도의 이 스케줄 매매는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충분히 대응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스코텍도 충분히 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상단 뚫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되고요. 강호진 전문가님이 누적 수익률을 500% 만들 수 있는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강호진 전문가님의 추천주 또 수익의 맛 힌트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힌트 나가겠습니다.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피읍, 이응, 니은, 지읒 네 글자인데 초성에 대한 힌트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해볼까요, 전문가님? 이게 어떤 그림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딱 이 이미지를 보시면 떠오르는 섹터가 있죠. 뭐 어떤 거 같나요? 뭐 과학, 과학? 반도체, 네. 뭐 유전, 뭐 이런 바이오, 뭐 이렇게 좀 떠오르는데요.
네,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뭔가 이 양극과 음극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배터리 쪽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아무래도 지금 이 수급 자체가 지금 2차 전지로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늘은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소형주들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역시나 오늘도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글자니까 충분히 또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좋은 이런 드립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 강원진 전문가님은 꼭 댓글에 대한 기대감을 늘 품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선하고 재미있고 센스 있는 글들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 고동님은 아프니까 주식이다. 이 징글징글한 국장 너무 힘듭니다 하셨는데 피읍, 이응, 니은, 지읒 지금 보니까 파월 놀자 이렇게 카니님이 얘기해 주셨고 또 피아노 줄 또 이렇게 얘기되고 평양 남자 평양 냉자 뭐 이렇게도 있네요. 여기서 또 마음에 드는 댓글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카니님이 좀 저랑 맞는 것 같아요. 파워라 놀자. 네, 파월 놀자. 네. 네. 두 분이 정말 짝짝꿍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자, 카니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또 월요일인데요. 네, 이제 월요일 여러분들 너무 좀 처지지 마시고 시장이 또 처진다고 해서 계속 처지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하반기 역시나 뭐 좋은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섹터 아니면 저 섹터로 가면 되는 겁니다. 먹을거리는 항상 시장에 늘 잔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식랭 보시면서 같이 수익도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댓글에서 왜 카니님만 좋아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다양하게 또 다른 분들도 한번 뽑아주시기 바랄게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필에너지라는 종목이거든요. 필에너지. 네, 그렇죠. 그래서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시총 4천억 정도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2차 전지 이제 핵심 설비를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탭을 좀 잘라내는 그런 노칭 장비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분리막 위에 양극과 음극을 쌓아 올리는 이런 스태킹 장비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 또 뭐 검수 장비도 만들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웰딩 장비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르게 되면서 사실 장비주들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대 주주로 가지고 있는 만큼 또 주요 고객사로도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SDI 같은 경우에도 좋은 호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전기차가 막 열풍이 불 때 다른 기업들은 투자를 굉장히 좀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 SDI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들 막 증설하고 이럴 때 삼성 SDI는 조금 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조금 투자를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과 합작법인을 좀 설립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서 이런 장비주들이 올라주기도 했고 필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터리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볼 때 결국에는 이전과 다른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과 똑같이 그냥 전기차 산업이 살아난다. 물론 섹터를 끌고 가겠지만 이전처럼 강한 뭔가 슈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 새로운 재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뭐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였지만 이번에는 물론 양극재 관련들도 상승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로 봤을 때는 이런 후속 뭐 차세대 배터리라고 좀 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도 부각을 좀 받기는 했는데 그래서 다시금 2차 전지 섹터가 좀 부각을 받게 된다라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SDI와 계속적으로 협력하는 만큼 이 전고체 배터리용 또 스태킹 장비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A 샘플 말고 이제 B 샘플 이제 추가적으로 좀 개선한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공급한 내용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이 필에너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필에너지의 장비가
이 생산 공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파이널 라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같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20년도에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그래도 차츰차츰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게다가 뭐 지금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아예 지금 수주 잔고가 없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좀 우려가 낮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 시소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역시나 지금 제약바이오나 뭐 반도체 이런 쪽에서 지금 2차 전지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로 끝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뭐 적어도 몇 주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차 전지를 좀 단기적인 관점, 뭐 혹은 스윙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필에너지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를 드려볼 텐데 지금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줬던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점을 찍고 이제 조금씩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일선 상단으로 올라온 게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뭐 GM 합작법인 이런 이슈로 인해서 28일, 29일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잡자면은 현재가 부근으로 잡아봤습니다. 18,500원에서 19,150원 사이로 좀 넉넉하게 좀 잡아드렸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저항선이 아닌 그 하단부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1,5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가 좀 깨질 수 있는 17,500원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향 전구체 배터리 또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바닥권에 지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측면의 모멘텀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8,500원에서 19,150원 그리고 목표가 21,500원, 17,500원 손절 라인 잡아드리고 관심주로 한번 넣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강호진 전문가님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서 그럼 시장 상황 하나씩 점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첫 거래일이죠. 이 PC 이상치 부합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 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관망세 보여주고 있으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0.23% 오른 2680선에서 흐르고 있고 코스닥은 767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 상승 업종 바로 이 테마주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오늘 올라와 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 영향력에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자, 주말 사이에 모건 스탠리가 이 2차 전지주에 대한 호의적인 보고서를 발표를 해줬습니다. 목표가 상향한 리포트를 발간해 준 건데요. 그러면서 올 들어서 지지부진했던 2차 전지주에게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추이였죠. 근데 오늘 또 반도체가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과 관심이 흘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중 안에서도 포스코 그룹주에게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29일에 이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수립해서 4분기 중 공시하겠다는 말이
종목들이 이 투심 확대에 지금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는 걱정까지 펴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상단에 포스코 엠텍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리튬 관련주들에게 지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 안에서 포스코 엠텍 18% 상승부를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상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15%대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에코프로 BM도 힘 좋죠. 8%대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도 8% 가까운 빨간불 켜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으로 2차 전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 안에서도 HBM 관련주 올라와져 있고요. 엔비디아 수혜주 오늘도 와르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이 엔비디아 수혜주로 꼽히는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테크윈 그리고 PSK 홀딩스 등 고대 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오늘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AI 반도체 주가 이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AI 산업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걱정이 남아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도 엔비디아에 대한 투심 약화로 인해서 이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도 반도체에 반등 보이지 못하면서 그중에서 HBM 관련주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이 반도체에게 큰 관건이 될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상단에 PSK 홀딩스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7%대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매매에서 급등세 보여줬던 종목인데 개장 직후 하락 출발하면서 하락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5%대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오테크닉스, YC캔도 이제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엔비디아 수혜주인 한미반도체 오늘도 2.62%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신 사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는 9월 첫 시장인데요. 이 미증시와 디커플이 된 모습으로 오늘 보합권에서 관망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 특히 인텔이 좀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미국 증시도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장중 내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상승은 했으나 우려감이 끝난 상황은 좀 아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근데 어찌됐든 지수는 올랐는데 국내 증시는 지금 좀 지지부진한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올랐는데 삼성전자 보합권이고요. 하이닉스도 약보합 정도 소폭 좀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보다는 좀 못한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 펼쳐지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도했다가 오늘 소폭이지만 좀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게 이 코스피 내에서는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매수한 부분을 놓고 보면 반도체를 샀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를 샀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까지 그리고 LG화학도 샀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만 좀 강하게 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외국인이 순매수로 좀 바뀐 그런 상황인데 또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동안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시장을 잘 뒷받침해줬던 기관, 그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오늘 또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기관이 같이 매수였으면 좀 더 많이 상승을 했을 텐데 기관은 매도로 좀 맞서면서 이 기관의 매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좀 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반도체도 일부 좀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운수장비에서 자동차 그리고 일부 조선 종목들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는 좋습니다. 근데 2차 전지만 좋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2차 전지를 빼고 나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 큰 폭의 상승보다는 좀 관망세적인 움직임이 오늘 오전장에는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오후장 좀 살펴본다라면
2차 전지가 상승하는 건 좋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좋은 내용의 레포트를 냈죠. 얼마 전에 이 미국 투자은행에서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죠. 국내에서도 또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3분기에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실적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내용인데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대체적인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 여기에서 주도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동안 주도 섹터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들도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다는 점. 그러면 주도주가 사실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가 돼서 다시 올라간다,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는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반도체는 좀 쉬어가야 될 환경이고 2차 전지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라면 이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헬스케어 종목들이 오늘은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지 오후장에 있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한다라면 우려감은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섹터별로는 제약바이오 이 종목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같이 섹터별로 좀 같이 움직이기에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들이 일정 부분 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이 종목별로 움직임들이 좀 개별 종목별 움직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2,700, 2,800까지 코스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모멘텀이 부재하죠. 외국인이 8월 달에 약 한 2조 원 팔았습니다. 근데 9월 달에도 수급이 우호적일 가능성은 좀 낮죠. 이 원화가 강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9월 달에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 큰 모멘텀이 좋은 모멘텀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개별 종목별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수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는 제약바이오 수급 체크해 보시고요.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집중해 봐라라는 말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마디쇼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현 리서치 최준혁 본부장님,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조정이냐 박스 돌파냐 9월의 증시 올해는 조금은 다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됐죠. 9월 증시는 계절적으로 좀 약세 계절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두 분은 9월이 뭐 조정이다 아니면 박스 돌파다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지 하나 둘 셋. 저는 돌파. 조정. 네. 그리고 우리 저는 본부장님. 돌파. 네? 돌파. 박스 돌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박스 돌파를 외친 본부장님의 네네. 얘기를 들어볼게요. 왜 박스 돌파를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복합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질 만한 요소나 재료들은 이미 좀 다 나왔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증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일부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다 반영을 해주면서 최근에 좀 기술적 급락 부분들이 있어서 가대 낙폭이 좀 나와주면서 좀 밑꼬리를 달고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줬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그럼에도 일단 이제 상승 모멘텀이 일단 좀 둔화가 되어 있었던 시기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박스 돌파까지는 안 나온 상황이지만 아직 뭐 박스 중심부 라인에서 계속 좀 혼조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박스 중심부에서 상단을 돌파해 주려면 좀 강한 상승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증시 조정이 일부 나와주는 부분들은 결국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주는 거. 상반기 때 워낙 좀 주도주 랠리를 좀 이어나갔던 부분들이 좀 반도체 섹터이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좀 투심이 약화가
되면서 일부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뭐 지수 방어를 좀 해준다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수급적인 면모가 전부 다 이동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증시가 위로 올라갈 만한 레벨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시기 부분들도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확정적인 스탠스 부분들, 그럼 결국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에 좀 어느 정도 상방에 대한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은 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상방 랠리 할 수 있는 재료가 많다. 그렇죠. 결국 이제 지금 AI 버블로 뭐 이야기는 많은 상황이지만 네.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데이터거든요. 실적이 일단은 데이터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이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물결을 좀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재료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슬 대표님 들어보셨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나는 조정이라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또 반론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크게 하락할 뭔가 재료도 없지만 크게 뭔가 이렇게 뭔가 버라이어티하게 상승할 만한 재료도 사실상 좀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부족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지속적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상반기 때부터 뭐 빠르면은 작년부터 이게 지금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 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딱 단행을 하고 나서 뭐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반응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뭔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사실상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개별 업황에 더 이제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은 뭔가 이런 주도 섹터를 찾기보다는 사실상 이런 고배당 테마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9월, 10월은 항상 이제 그런 징크스가 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현금에 대한 비중 확대도 조금 해놔야 되는 시기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연말에는 또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중동 리스크도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특히 조금 더 신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를 일도 떨어질 일도 그냥 지금 조정 구간에서 계속 우리는 박스권 움직일 거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9월 정말 박스권을 뭔가 돌파할 건지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코스피 2,700 돌파할 거다 또 긍정론을 펼치는 반면에 한은에서는 당분간 조정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또 비관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각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9월 달에 대부분 다 이제 징크스 여파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증시가 좀 조정에 들어가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만 살펴봐도 9월, 10월이 좀 증시가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우리가 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미 대선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불확실성 리스크가 일단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해리스 부통령이 되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결국엔 대선 이후에는 대선에 관련한 이제 관련 정책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시점에서는 오히려 증시에 좀 레벨업이 좀 가능할 만한 그런 재료들이 일단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보통 이제 정치 이제 대선 이후로는 오히려 상승 랠리가 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좀 이어지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상승 레벨에 대한 힘 자체는 크진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하겠지만 오히려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증시가 좀 우상향을 좀 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8월 31일 날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배경에 대한 보고서가 한은에서 좀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의 결국의 팩트는 미국의 좀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과소평가 이런 부분들의 복합적인 요인들 뭐 중동 리스크까지 전부 다 포함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증시의 레벨을 하향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인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중동 리스크 부분들이 지금 증시에 그렇게 상당 부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AI 버블론 앞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다만 우리가 속사를 봤을 때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눈높이가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눈높이에 충족을 못했었고 블랙일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에 인정을 하면서 출시 지연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는 것만 놓고 보면은 AI 좀 초입기 분명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SK 하이닉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한미반도체나 뭐 주요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증시가 계속해서 뭐 위로 높아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과열권에 들어오게 되면 차익 매물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전부 다 증시에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방 압력이 제한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부 혼조세는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가능성 여부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증시 같은 경우는 박스권 좀 돌파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엇갈린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보는 시각의 비중도에 따라서 시각이 또 좋고 또 아니면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또 우리 본부장님도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긍정론을 얘기해 주셨어요. 아까 또 당분간 시장 조정은 예상될 거다라고 이슬희 대표님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제적으로 그럼 안전하게 우리가 좀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뭐 안전자산을 구축해 놓는 게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때를 매수의 기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좀 그냥 현금 갖고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지금 완전한 또 저도 하락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어떠한 박스권에서 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두 가지 좀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는 상반기 대비해서는 확대를 하되 네. 또 그렇다고 이거를 너무 뭐 100% 현금을 가지고 있기에는 또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또 선제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반반 섞으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에 유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배당 테마 쪽을 좀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선까지 앞둔 한 해라서 굉장히 좀 그렇게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이제 그 미국 대선이 있는 해는 9월, 10월쯤에 이제 고배당 쪽으로 테마가 좀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사실상 이제 시장의 탄력도가 굉장히 좀 낮은 상황 속에서 지금 금융주들은 지속적인 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그 고배당 쪽에도 어느 정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 이런 차별화 흐름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이지만 상반기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반도체주들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이 수급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금융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분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계속 업종별로 좀 순환매를 이제 돌면서 이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좀 분산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중동 전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 방산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최대 수혜주는 또 이제 바이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증권 그리고 자동차 쪽까지 좀 여러 개 섹터에 좀 위험 분산을 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현금도 들고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또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 선제적 투자까지 고르게 포트를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고배당 테마 중심으로 한번 잘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자산 그러면 좀 들어가 볼까요? 꼭 그 현금 확보만이 우리가 답은 아니잖아요. 뭐 비트코인도 있을 수 있고 금도 있을 수 있고 알파로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투자 가치 보셨을 때 본부장님 네네. 비전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투자처는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금과 비트코인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쪽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위험자산 쪽으로 지금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위험자산인 비트코인도 가격이 급등이 나와주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가 증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결국엔 상승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여전히 지금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랠리를 지금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리스 부통령이죠. 일단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암호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론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긍정론자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결국 지금 지지율 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더 앞서 나간다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약세로 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속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과 금 가격을 좀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금 같은 경우 좀 CME 거래소에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매수 롱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수요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여전히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은 강하게 증가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매수 롱 포지션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맞는데 앞전에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갔던 그 매수 강도와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고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격 하방에 대한 압력이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비트코인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뭐 ETF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승인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 측에서도 계속해서 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블랙록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론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ETF 보유량이 비트코인 쪽에서 지분이 가장 많았었는데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이 조금 내려오고 블랙록이 지금 1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지금 블랙록에 대한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긍정론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하방 압력이 예전보다는 강하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ETF 승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ETF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 어느 적정 가격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받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 지금부터 많이 빠지는 경우보다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크게 밴드를 열어두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보다 뭐 비트코인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될까 싶기도 합니다.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통화 정책 방향을 바꿀 9월 또 우리 9월 정말 중요한 운명의 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금리를 0.25% 인하하는 스몰컵 여기에 무게가 좀 실린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슬이 대표님은 왜 그런 건지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지금 안정권에 좀 진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PCE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지금 뭐 소비자 지표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그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둔화하거나 거의 부합하는 수치로 좀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럼 원래 연준이 이제 지금 목표로 가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2%대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좀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뭐 0.50%까지 이제 하락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빅컷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뭐 버블론에 대한 문제도 좀 제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뭐 0.25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속도가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빠르거나 이제 큰 폭으로 이제 갑자기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또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어떠한 그런 산업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금리 인하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하 시기가 다가올수록 바이오 쪽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당연히 이제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떠한 차익 실현 매물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때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 기타 산업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그 기술력이 어떤 산업보다도 훨씬 더 좀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R&D 비용에 굉장히 많은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 1위 기업인 머크만 보더라도 전체 매출액의 50%를 다 R&D 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고금리 그리고 이자 부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극적 투자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좀 적극적 이런 투자로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제약 바이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숨겨진 이제 그 업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는 좀 안 좋은 흐름이지만 엔터주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엔터주가 부진을 했던 게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였죠. 그럼 이 실적이 왜 안 좋았냐를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진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그 어떤 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시전을 하게 되면은 엔화 강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높은데 우리나라 이제 엔터 기업들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일본 비중이 거의 30%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엔화 강세에 따른 어떠한 수혜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속도를 빠르게 하면 금리 인하 폭을 내리면 또 시장에 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들 0.25% 스몰컷의 무게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선업군이 좀 수혜도 보고 또 히드는 섹터는 영국 엔터 쪽으로 또 얘기를 해주셔서요. 이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외에서 또 9월 가장 예의주시할 대내적인 변수들 되게 많을 텐데요. 마감장 그럼 금리 인하 관련주 안에서 원픽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 굵직한 기업들 가운데서 금리 인하 관심주, 원픽주는 뭐가 될까요? 네, 최준혁 본부장님은 현대 에버다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볼게요.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 3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일단 첫 번째로 금리 인하에 대한 대표적인 또 수혜 섹터에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그룹의 중장비 건설 기업인데 이 타워 크레인 쪽에 대한 미국이 수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의 좀 실적만 놓고 보면 올해 2분기부터 흑자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거든요. 1분기는 일부 지금 적자로 전환이 됐었다가 바로 분기 1분기 만에 다시금 흑자 전환을 좀 해줬다라는 부분들. 결국 안정적인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지금 데이터가 좀 찍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재건 사업에도 본격화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건 사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일단 얻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뭐 콘크리트 쪽이나 그리고 소방차 쪽 이런 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 오히려 좀 기업에 대한 경쟁력 구도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오히려 이제 실적이 앞으로 좀 좋아질 만한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기업에 대한 밸류가 다시금 좀 재평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급등 이후에 좀 고가 라인을 경신시키고 나서 지금 좀 기간 조정이 좀 잘 나오기도 한 상황이고, 중장기평을 이탈을 안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 혼조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충분히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코멘트와 그리고 건설주와 또 건설 기계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충분히 박스 상단은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충분히 매수 관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밸류 재평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 쪽 재건 본격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에 대해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생태계를 키운 K뷰티, 중소 브랜드가 먼저 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이제 뭐 바르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K뷰티입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헤어 세서웨이도 이제 울타 뷰티에 투자했다 이러면서 그럼 K뷰티 낙수 효과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최준혁 본부장님 좀 알려주세요. 네네. 화장품을 그럼 계속해서 지금 이런 불황에도 사거든요. 소비재로 보고 좀 이거를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비중국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 좀 강세해준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저가형 브랜드 중심으로 견조하게 좀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일단 8월 수출 데이터만 놓고 봐도 지금 호조세가 다시 또 나와준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화장품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수출 데이터를 좀 많이 보는데 보통 이제 주기별의 수출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수출 데이터를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해드리고 주마다의 좀 수출 데이터가 좀 약해진다라든지 강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좀 일회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준다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좀 고물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가형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실적은 충분하게 이제는 좋아질 만한 그런 계단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버핏 같은 경우도 리스틱 효과라고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좀 화장품주들을 다시금 좀 매수 가담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실적 성장이라든지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 즉 밸류가
높아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일단 저는 베팅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좀 기간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온 상황입니다. 화장품 쪽이. 근데 오늘 좀 화장품 쪽에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상반기 때 주도주 쪽에서도 속해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주도주 쪽에서도 속해 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 주도 쪽에 속해 있던 섹터가 단기간에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온다라든지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 역시도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화장품은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라 수출 데이터도 좋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지금은 찍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저는 상조하고 흐름들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주 하게 되면은 실리콘투의 좀 추세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좀 실리콘투의 추세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실리콘투 역시도 지금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거든요.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 채널 안에 좀 속해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채널이 지금 우하향을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저점을 계속 내려가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일단락이 된 상황이고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화장품주들의 좀 랠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기간에 조금 보유 수량 자체가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기간의 보유 수량이 줄지가 않았다라는 부분들 결국 메이저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도가 여전히 높다라는 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오히려 좀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가형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요도 많고 일단은 상저하고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리콘투가 아무래도 대장주다 보니까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 한 K뷰티의 흐름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통적 화장품보다는 중소형적으로 지금 매기 쏠림이 확실한데 이 화장품에 대해서 또 의견도 좀 다 나뉘고 있거든요. 이슬이 대표님 뭐 재평가가 필요한 거다. 아니다. 지금이 너무 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둘 중에 좀 어느 쪽에 의견을 두시는 편이세요? 저는 세모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모는 또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화장품주들이 지금 사실 저점이라기보다는 좀 제값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성장성이 멈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좀 재평가가 또 필요한 시기이지만 이번 이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사실 그런 수출량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가격대보다 이런 멀티플 확장에 따른 어떤 그런 프리미엄을 또 더 줘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투자 전략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가 좀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또 한 번의 그런 세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에 따른 어떤 리스크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화 강세가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원화 강세가 또 이제 연말까지는 좀 이어질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수출로 매출을 많이 냈고 매출뿐만이 아니라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수익성이 엄청나게 이제 크게 개선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원화 강세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에 대한 어떤 기대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미용이라든지 의료기기 쪽을 좀 같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좀 화장품과는 다르죠.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당 살 때 단가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인데 뭐 의료라든지 미용기기 이쪽은 사실상 한번 구매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대 때 사실 뭐 리스라든지 할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많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뭐 금리 인하 시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화장품 쪽에 좀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수익성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미용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섹터까지 좀 같이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조금 중점을 두시면서 이제 전략을 좀 취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얘기하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에 단어를 계속 얘기해 주세요. 언급하는 만큼 시장이 지금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를 좀 저희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섹터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는 데이터, 실적, 숫자 이런 걸 좀 보고 가는 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9월부터 또 한국 수출 감속 구간 진입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좋은 일이 될런지 이 섹터 내에서 아니면 청수리노를 킬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화장품 쪽에 대한 전반적인 눈높이가 아직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아직은 좀 네, 높지 아직은 않다. 좀 반도체처럼 눈높이가 지금은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2분기 어닝 쇼크가 좀 나와주면서 좀 급락이 나왔을 때 당시에도 결국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 빈도가 워낙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내수경에 회복을 못 해준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데 그 당시에도 대부분 아모레퍼시픽이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형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화장품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수출 데이터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수출 데이터 호조세가 계속 유지가 될지 여부는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들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아직 그렇게 증권가에서도 높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 번 더 노려볼 가능성도 높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직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펀더멘탈의 개선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화장품주들이 뭐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기간 조정이 없이 계속해서 뭐 고가를 올려치는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아졌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이 오히려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버나잇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도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일부 기간 조정이 하반기 때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좀 높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딱 고가를 찍고 나서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기간 조정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화장품주들을 바닥에서 못 잡았던 투심들 같은 경우가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수요가 여전히 굳건하다고 하게 되면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만한 위치 구간까지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하게 되면은 투심이 충분히 개선이 될 여지가 저는 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밸류의 재평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전히 뭐 미국이나 북미 쪽으로 대한 수요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좋아진다 하게 되면은 주가가 계속 기간 조정이 나와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뭐 좋은 업황에 올라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계속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바탕이 된다면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도 월간 데이터의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까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또 뷰티 산업이 탐내는 한국 기술, 뭐 한국 산업 이런 게 있다면 기술력 하나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뭐 클래시스의 이런 멋진 실적들 아니면 이런 기술력 이런 걸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우리가 ODM, OEM 쪽으로 봐야 되나요? 우선은 이제 두루두루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사실 그 실리콘투 쪽을 조금 좋아하시죠? 네, 왜냐면은 이게 사실 앞으로도 저는 좀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도 보면은 사실상 이제 관련주들 중에서도 힘이 좀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하락할 때도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지선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좀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실리콘투 쪽을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주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산업을 딱 뽑는다면 실리콘투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K뷰티의 지표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료부터 판매까지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좀 K뷰티는 쭉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특히나 요즘에는 중소형 쪽으로 매기쏠림이 좀 확실하단 말이죠. 네네. 이유는 뭐 저가형이라서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가성비가 더 좋아서일까요? 결국 이제 K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건 결국 가성비예요. 일단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효능이나 효과 부분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구매자 수요에서 지켜볼 때도 가격이 비싼 거랑 싼 거랑 효능 효과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싼 쪽으로 수요가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화장품이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비형이잖아요. 어느 정도 쓰게 되면 다시 또 바꿔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또 사야 되고 재구매율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결국엔 고가
고가형 브랜드보다도 중저가형 브랜드 쪽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중소형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가 효능 효과 부분들이 탁월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VT도 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VT 같은 경우도 리들샷 같은 경우가 지금 제품 원가 대비 굉장히 좀 쌉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구매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효능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리들샷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티나게 팔렸던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 면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도 결국에 저는 저가형 쪽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수급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화장품 내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에 일단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뭐 밸류 체인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수직 계열화가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또 지금 여러 가지 중소형 기업들이 부각되는 거는 가성비, 가심비 이런 게 아닐까 키워드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슬이 대표님 어떤 종목들을 좀 좋아야 할지 또 마감 전에 담업을 화장품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 토니모리, 실리콘드, 삐아, 한국화장품 다양하게 있는데 원픽주는 뭐가 될까요? 네, 역시나 오늘 실리콘2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대표님은 그냥 마음속에서 이렇게 실리콘2를 새겨 넣으신 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뭐 얘기는 해주셨지만 추가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뭐 덧붙여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이 기업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굉장히 좀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유통사 이제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기타 이제 화장품 ODM 기업들 그리고 이제 브랜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재고 부담이 상당히 좀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직접적으로 제조를 하질 않기 때문에 이 재고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ROE도 가장 이제 높은 이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익성 개선도 굉장히 좀 크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통사의 특성상 최근에 또 이제 그 운임비가 많이 또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당연히 이제 비용에 대한 이제 부담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물류센터를 또 700억대 규모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현지 내에서 이제 공급망을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재고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줄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수익성이 앞으로 더 크게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북미라든지 이제 유럽 쪽에서의 어떤 고성장도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금 매출액이 한 200억대였는데 현재 500억대에 또 이른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또 하반기에 성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더 좋았던 부분들이거든요. 뭐 추수감사절 뭐 등등 이제 이벤트성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그런 업사이드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를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지금은 또 고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아까 네. 얘기 들어보셨을 때 K뷰티 원픽주 딱 하나 뽑아주신다면 어떤 종목 좀 마음에 드셔 하시나요? 저는 일단 VT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이제 VT의 일단 하반기 좀 투자 포인트는 북미 수요 확대 부분들이에요. 네. 일단 지금 뭐 국내, 일본 쪽은 확장 채널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VT를 리드샷을 만드는 제조회사죠. ENC의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ENC의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VT 내 자회사로 편입을 시킨 거죠. 그러면 결국 리드샷을 제조 생산을 하는 기업을 인수를 지분을 확보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직 계열화가 구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VT 역시도 결국 리드샷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상반기 때 개선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하반기 때 일단은 북미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까지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북미 쪽까지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VT의 상대적인 좀 주가 업사이드 부분들은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 그 안에서도 일단은 기간 조정도 충분히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화장품 내에서 탑픽주는 좀 VT로
정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니들샷에 대한 효과가 숫자로 찍힐 것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간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소문난 또 주식 맛집 주식은행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장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